This egg holds the fate of our kingdom. It's too bright. The gods are angry. I will not let it be broken. 전설의 야담 고구려 편. 오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2000년 전 부여의 땅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닌 커다란 알. 사람들은 그것을 요괴라 불렀고 왕은 알을 버리라 명령했습니다. 돼지우리에 던져지고 말발굽알에 놓이고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는 알을 피했고 말은 알을 밟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은 오히려 알을 보호했습니다. 사슴이 체온을 나눠주고 새들이 날개로 비바람을 막았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이 그 알의 신성함을 알아본 것처럼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주몽, 훗날 고구려를 세운 전설의 영웅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신비로운 탄생. 금화왕의 별궁. 유아가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머리만 한 커다란 알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궁녀들은 비명을 질렀고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요괴다. 요괴가 태어났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당장 없애야 합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궁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유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신녀처럼 대우받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요괴를 낳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금화왕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 표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알을 낳는다? 그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의 징조입니다.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금화왕은 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아는 알을 꼭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폐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금화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고 백성들의 두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금화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을 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늘이 정말 이 알을 원한다면 하늘이 지켜줄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궁 밖에 버려진 알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제 아이를 빼앗지 마세요. 하지만 병사들이 그녀를 붙잡았고 알은 무정하게 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고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해모수와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버림받다니. 하지만 하늘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장 짐승들의 보호. 알은 먼저 돼지우리에 던져졌습니다. 신하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굶주린 돼지들이 알을 부수거나 먹어치우길 기대한 것입니다. 무자비한 방법이었지만 그들에게 그 알은 재앙의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알이 돼지우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린 돼지들이 알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알을 피해 우리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돼지들은 코를 킁킁거리다가 고개를 돌렸고 알 주위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다. 돼지들이 왜 저러는 거지? 다음으로 알을 마구간에 던졌습니다. 말들의 발굽에 밟혀 부서지길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들은 알 주위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한 말은 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신성한 것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신하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알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알을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야생 맹수들이 먹어치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이 알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알 곁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알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알을 덮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맹수들이었습니다. 늑대와 곰이 알 주위를 경계하며 지켜섰습니다. 다른 위험으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적인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알을 지키는 광경. 그것은 자연의 섭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금화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폐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화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저 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다. 3장 빛나는 아이. 금화왕은 알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알은 범상치 않다. 하늘이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유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알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폐하.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유아는 밤낮으로 알을 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며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아는 알에서 미세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똑똑.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알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금이 점점 넓어지더니 마침내 알이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유아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알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부에서는 은은한 빛이 났고 그의 눈동자는 마치 별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맑고 청아했습니다.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가 내 아이구나.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 유아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주몽.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이야. 너는 분명 위대한 일을 할 아이니까. 그날 방안을 비추던 빛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처럼. 주몽, 알에서 태어난 아이. 그의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장 천재의 성장. 주몽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돌이 지나야 겨우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몽은 달랐습니다. 100일도 되기 전에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반년이 지나자 뛰어다녔습니다. 돌이 되자 이미 또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3살이 되던 해 주몽은 처음으로 말을 탔습니다. 그것도 어른들도 다루기 어려운 야생말을. 마부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주몽은 능숙하게 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말을 타온 것처럼. 5살이 되던 해 주몽은 처음으로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용 작은 활이 아니라 어른이 쓰는 큰 활을. 주위 사람들이 말렸지만 주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위를 당기자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퍽! 화살은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처음 활을 잡은 5살 아이가 관역 정중앙을 맞추다니. 7살이 되자 주몽의 실력은 부여 전체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활을 쏘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졌습니다. 달리는 사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인간인가? 신의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금화왕도 주몽의 재능을 높이 샀습니다. 그는 주몽을 친아들처럼 대우했고 때로는 친아들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주몽아, 내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야. 주몽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에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이 주몽을 아끼면 아낄수록 누군가의 눈에는 못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길이 될 것입니다. 5장 질투의 그림자.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가 대소 왕자였습니다. 대소는 왕위 계승자로서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이 나타난 후 그의 자부심은 점점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몽이야 주몽. 아버지는 왜 저 아래서 나온 녀석만 예뻐하시는 거지? 대소는 이를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금화왕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였고 왕자들과 귀족 자제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소는 이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드시 1등을 차지한다. 그래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다. 진짜 아들이 누군지를.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고 화살을 쏘아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10마리가 넘는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1등이겠지. 대소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에서 그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냥대회의 우승자는 주몽이다. 주몽이 잡은 사냥감은 30마리가 넘었습니다. 대소의 3배였습니다. 금화왕이 환하게 웃으며 주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주몽이야. 이 아이의 활솜씨는 천하제일이구나. 대소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대소는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 녀석을 없애야 해.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대소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주몽, 내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6장 죽음의 그림자. 대소의 계획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몽의 음식에 독을 넣거나 사냥 중에 실수로 화살을 쏘거나. 하지만 주몽은 매번 위기를 피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대소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왜 죽지 않는 거야? 그 녀석은 도대체 뭐지? 어느 날 밤 더 직접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몽이 잠든 방에 자객이 침입한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자객이 주몽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몽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주몽이 움직였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들고 첫 번째 자객의 손목을 베었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덤벼들었지만 주몽은 재빠르게 피하며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세 번째 자객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피 묻은 단검을 든 채 주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라. 다음에는 내 목을 가져가겠다고. 이 사건 후 유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몽아,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주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아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자객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어른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해모수님의 피가 너를 지키고 있구나. 주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유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살 시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떼소 왕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장 어머니의 지혜. 유아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그녀는 주몽의 방 앞에서 지켰고 낮에는 주몽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막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유아는 주몽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아, 오늘부터 어머니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마. 무엇인가요, 어머니? 세상을 사는 지혜란다. 유아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주몽에게 전수했습니다. 첫째, 내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자는 시기를 받고 시기는 화가 된다.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나요? 먼저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유아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때를 기다려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너무 빠르면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주몽은 달라졌습니다. 사냥대회에서는 일부러 1등을 피했습니다. 활을 쏠 때도 가끔씩 빗나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주몽의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 역시 어렸을 때 잠깐 잘했던 거야. 떼소 왕자도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역시 별것 아니었어. 하지만 주몽은 밤마다 몰래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인마리 협보. 이들은 주몽의 진심을 알아보고 따르기로 맹세한 충직한 벗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머지않아 큰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지혜가 주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장 운명의 예감. 세월이 흘러 주몽은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체격은 장대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비록 실력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떼소 왕자의 경계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주몽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저 눈빛을 봐. 보통 놈이 아니야. 떼소는 더 직접적인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아가 주몽을 불렀습니다. 주몽아, 어머니가 꿈을 꾸었다. 어떤 꿈이셨나요? 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는 꿈이었어. 멀리, 아주 멀리. 그리고 그곳에서 큰 빛이 되는 꿈. 주몽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몽아, 때가 된 것 같구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없어. 내 운명은 저 남쪽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주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유아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보리 씨앗이야. 내가 새 나라를 세우면 이 씨앗을 심어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씨앗이란다. 주몽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아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몽아, 내 아버지 해모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이 될 운명이야. 그 순간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주몽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유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에서 태어난 아이.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짐승들에게 보호받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 타고난 재능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고 수없이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주몽은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쪽 땅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나라. 고구려. 과연 주몽은 무사히 부여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목숨을 건 탈출, 기적의 다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의 야담 고구려 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We ride toward the dawn, not just mountains. The wind carries our names now. This is where our story begins.